안녕하세요, 이카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급발진 블랙박스 과연 사고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급발진 블랙박스는 사고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지금 현재 나오는 블랙박스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개발하기에는 사실 귀찮은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 만드는데 제 전공도 아니고 이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블랙박스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급발진 블랙박스라고 검색을 하면은 처음에 이 드림아이, 이 지넷이라고 하는 블랙박스 회사가 있죠. 그리고 박병일 명장이 요번에 새로 나온 블랙박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화 채널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원래 기존에 나왔던 뉴 다본다 블랙박스, 그리고 뉴 다본다에서 만들었던 이제 그냥 일반 다본다 블랙박스, 페달 블랙박스가 있는데 요 네 가지 제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고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한문철 선생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분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고 관련한 분이시다 보니까 이런 걸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앞쪽에 하나, 그리고 뒤쪽에 하나, 후방 하나, 그리고 여기는 페달인데 이 페달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전방 카메라, 페달 카메라, 후방 카메라 요걸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건데 사실 이거 예전에 한문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영상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따지자면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왜 이게 안 되냐면은 일단 전방은 이렇게 봅니다. 전방을 보면은 전방을 볼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요런 영상이 있어요. 예전에 한문철 모르겠는데요. 선생님께서 아, 3년 전에 올려주신 거를 보시면은 블랙박스 속도가 얼마 정도로 보이나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게 있는데 합차 이제 속도는 제가 여기 요거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볼게요. 20m입니다. 즉 여기 차선과 차선 사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20m예요. 그러면은 차선 10개 지나가는데 몇 초 걸리나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가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3초? 3초 조금 더 걸렸네요. 요거 하려면 초시계 놓고 해야 돼요. 초시계 놓고 이게 30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은 실제 이제 가는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규정대로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틀리지가 않겠죠. 근데 요거를 보려고 하면은 사실 앞에가 전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페달을 요렇게 했었을 때 정확하게 페달만 보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페달만 찍었어요. 근데 일단은 블랙박스를 장착했었을 때 현대자동차가 인정을 해줄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똑같이 요게 됐다고 했었을 때 전장기기를 추가로 달았으니까 우리는 인정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별도의 전원 장치가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요게 페달만 이렇게 돼 있다가 요렇게 요거랑 같이 이렇게 본다고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타이밍이 얘랑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해서 이 판매사는 인증을 할 수가 있겠죠. 입증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제 증거를 제출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인증을 할까요? 이게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틀릴 수도 있다. 이게 맞지도 않고 다른 거 제품도 이제 일률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디서 이제 판독을 할 수가 있었냐면은 그 예전에 세월호 있죠, 세월호. 세월호에서 이제 차를 이제 꺼내고 나서 영상들을 비교를 하는데
전방에 있는 카메라, 후방에 있는 카메라들이 제각각인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타이밍이 맞지가 않는 거죠. 어떤 거는 물이 벌써 차고 있는 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똑같은 블랙박스에서 나온 저장된 영상인데 어떤 거는 뒤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페달을 밟았을 때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이게 속도가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브레이크가 됐느냐 악셀을 밟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타이밍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박병일 명장의 블랙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병일 명장의 블랙박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구성품이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페달 카메라가 하나 있고 계기판 카메라가 하나가 있고 이제 전방 카메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이게 맞진 않습니다. 요 일반적으로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는 하나가 이렇게 세트로 있어야 되고 이 급발진 전용으로 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하나를 더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채널이 사실은 5개나 6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 한번 보시고 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입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기판을 보려고 할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계기판을 이렇게 보잖아요. 계기판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랙박스가 오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차가 있는데 얘가 보는 거랑 얘가 보는 거랑 얘가 보는 거랑 동일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요거를 지금 여기다 찍는다고 한다. 그럼 블랙박스에 대한 되게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계기판은 안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먼저 밟았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알다시피 검찰 그리고 이제 사법부에서는 이거를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경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용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틈이라도 내주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 영상들이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병일님의 이 블랙박스 구성도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는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나 이쯤에서 요렇게 봐줘야 돼요. 그 제 이유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다음 거 블랙박스 먼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본다 블랙박스죠. 다본다 블랙박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제 실내 쪽에 무릎 쪽에서 이쪽에 이렇게 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구성이 살짝 아쉬워요. 요게 여기로 왔었어야 돼. 여기로 왔었으면은 사실 괜찮았는데 이런 식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왜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급발진 블랙박스 할 때 얘네들 지금 나오는 거 보잖아요. 조금 요 영상이에요. 요 영상에서 보면은 그 지금 무릎까지 나오죠. 무릎까지 나오는데 무릎이 제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게 인지가 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페달을 밟았다 안 밟았다 얼마나 밟았는지 이게 발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페달 이거 누르는 거 보시면은 발이 밑으로 닿아 있고 발목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릎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깔짝깔짝 움직이면서 이게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데 그거를 표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내를 이렇게 본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건 실내는 그냥 뭐 택시 기사님들이 손님들이 나를 때리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체증을 할 때 필요한 거지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안 된다. 얘는 방향이 이쪽으로 갔어야 된다. 사실 요거를 방향을 바꿨다고 해가지고 다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쪽 저는 개인적으로 요렇게 옆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요게 이유가 있죠. 각도가 안 보이니까요. 눌렀는지에 대해서 요걸로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이게 무릎까지 오는 블랙박스도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기존에 먼저 만들었던 블랙박스예요. 요게 무릎 쪽으로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건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얼마나 눌렀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블랙박스들 있죠. 요거처럼 이게 이 눌렀던 차이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결점이 있는 영상이다. 여기다 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 때는 이쯤에서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쪽으로 볼 수 있도록 달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발 맨 끝에 벽면에서 이제 안쪽을 볼 수 있도록, 근데 페달이 눌리는 각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요것도 사실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본다고 해서 지금 아까 전에 눌리는 각도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했죠. 이렇게 페달이 있는 게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뒷면은 절대 볼 필요가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판매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카메라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 블랙박스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데 기본 블랙박스 장착하시고 와서 저는 추가로 장착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블랙박스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나 이쪽쯤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런 거고요. 두 번째는 요런 겁니다.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요거는 양자택일이에요. 두 개 중 한 개. 왜냐? 이거는 계기판을 우리가 꼭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요 무릎이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계기판이 움직이는 거를 보면은 왜 이득이 되냐면은, 계기판이 급발진이 됐었을 때 어디 있을까요? 계기판이 보이는 영상. 드리마이 박병일. 여기 계기판이 보이죠? 여기서 이제 급발진이 이렇게 쫙 돼가지고 올라갈 때 요 계기판을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뭐가 안 보이네요. 계기판이 딱 밟아가지고 올라갈 때 쭉 올라갈 거면 아닙니까? 급발진이 됐을 때 이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보이면서 앞쪽에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담아줄 수 있는 영상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을 찍을 때 그 카메라마다 시간 오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는 지금 따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증거로서 소용이 없는 거죠. 페달이 있다고 해가지고 요거는 조금 누르는 거를 제대로 볼 수 있긴 하겠으나, 솔직히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야각이 이게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외부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크로스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가 달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은 여기 바깥에 상황들이 볼 수 있죠. 아까 전에 제가 영상 봤었을 때 여기 이 한문철 님이 보여주실 때 여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했었죠. 거리가 되면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기판이 같이 보인다? 그러면 속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엔진이 따로 미친 듯이 돌거나 요거를 체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기판이 오작동인지 내가 악셀이 오작동인지 속도가 빨라졌는지 안 빨라졌는지에서 체크가 크로스 체크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에 들어가야 된다. 이쪽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그리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쪽 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블랙박스 중에서 요거는 진짜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요 위쪽에서 찍는 거는. 근데
옆쪽에서 찍는 거는 확실히 필요하다. 지금 이쪽에서 찍는 건 필요하다. 그 사실 근데 요것도 사실 맘에 안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쪽에서 찍을 때 이게 뒤에가 정확하게 다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 한문철의 블랙박스도 마음에 안 드는 게 각도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예, 제 과장해서 한 걸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70도? 70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좋은 블랙박스가 아니 좋은 블랙박스가 아니라 요거에 맞는 블랙박스를 살려면은 사실 이것저것 다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각이 돼야 돼요. 광각. 최소한 120도. 그리고 아니면은 180도. 사실 이런 렌즈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보이는 렌즈들이 있는데 이게 단가가 싸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넣자고 한 거야. 이거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이거 사실 몇만 원 차이 안 나거든요. 한 기껏 해봤자 2, 3만 원 차이 날 겁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앞에다가 렌즈를 껴가지고 광각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쓰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0도짜리 아니면 최대면은 180도까지 나오는 이제 블랙박스를 해가지고 이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돼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만 설치를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4채널로 채널을 추가를 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4채널로만 추가한다고 해서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세세하게 가끔 나오는 것 중에 이게 여기 FHD의 IR 페달 전용 카메라로 완성이 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IR이라는 게 적외선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적외선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둡게 새까맣게 되어 있어도 요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보는 렌즈의 카메라가 아니라 적외선이기 때문에 적외선은 이제 열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파장들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전용 카메라를 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나 페달 쪽에는 이런 IR 카메라를 달아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위쪽에도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추가가 하나가 있는데요. 요 네 가지 카메라를 다 달았다고 칩시다. 제대로 다시 그려보면은 이제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이쪽으로 할게요. 이쪽에 하나. 이렇게 보면은 사실 다 끝나는 거긴 한데 요거에다가 기본에 이제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기본으로 봐야 되는 이제 우리 사고의 영역에서 봐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이제 블랙박스가 들어가겠죠. 블랙박스가 들어가는데 요것도 이제 모자란 점이 있어요. 뭐냐? 계기판도 받고 무릎도 받고 무릎의 움직인 거에 따라서 페달도 받는데 뭐가 문제냐? 실제적으로 엔진에서 지금 신호 오는 게 요 계기판을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계기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잡아내야 되는데 기존의 신호가 돌아가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쉬운 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사실 방법은 현대자동차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이거를 일부러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안 만들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만든다고 하면은 대박이 될 거고 진짜 블랙박스 제조사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못 팔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달려가는 미터기 있는 요 속도를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우리는 예전에 한 13년도 정도, 2013년 정도에 블랙박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OBD, OBD2 블랙박스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 OBD2가 뭐냐? 자동차에서는 그 요런 게 있어요. 잠시만요. 자동차 안에는 캔통신이라고 자동차 조금 관심 있으시면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캔통신이란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는 이제 설계
자동차 내에 설계된 표준 규격의 약자인데 이 자동차 안에 있는 이제 유닛들이 그러니까 엔진이라던가 뭐 악셀이라던가 요런 거 CPU라던가 뭐 요런 것들이 이제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 그러니까 통신 체계, 인터넷 체계 뭐 이런 거의 약자인 거죠. 요거를 받아 가지고 이제 OBD 같은 경우에는 OBD의 정의를 보시면은 온보드 어 다이아로직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보드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아까 전에 그 캔통신 있죠. 캔통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단자의 표준 규격이라는 거예요. 배출가스의 모니터링 목적으로 제한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캔통신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신호들을 여기서 잡을 수가 있고요. OBD에 모든 핀이 꽂혀 있는 거를 컴퓨터에다가 아니면은 블랙박스에다가 기록을 했다. 기록을 했다는 거는 이 캔통신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 기존에 보시면은 지금 OBD 블랙박스라고 하면은 OBD 파인뷰 뭐 이거는 전원 형식이니까 OBD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을 저장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실제로 지금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는 캠시스라는 중소기업 회사에서 여기는 거의 다 박살나는 회사긴 한데 트럭에 있는 블랙박스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기존에 예전에 아이나비에서 드라이브엑스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저장할 수 있게 만들었던 제품도 있었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OBD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샀던 게 아이나비에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안 나오네요. 950 950 뷰라는 이 블랙박스를 예전에 만들었었습니다. 지금 판매 중단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내용들이 여튼 기존에 이제 앞차 뭐 이런 거 나가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면서 OBDX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신호들이 나오는 캔통신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해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된 거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네요. 드라이브X 이렇게 하면은 디테일한 주행 정보는 물론 차량 점검 코드의 정비소 수준의 차량 이상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연비, 에코 정보, 분사량, 배터리량, 차량 점검 상태, 차량 전압 확인, 유류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바로 밑에 보시죠. 영상 녹화 시 브레이크 엑셀 방향 지시 등 사용 기록도 같이 기록되어서 사고 상황을 당시 있는 걸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출시를 하지 않고 있는 QXD 950 뷰에 대한 블랙박스 이제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변속기 정보 나오죠. 속도 나오죠. RPM 나옵니다. 요거 보면은 이제 현대가 급발진 하겠죠.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 뭐 악셀 브레이크 이렇게 밟았다는 게 요 신호가 지금 얼마나 밟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요게 지금 X축, Y축, Z축이 있는데 차가 흔들렸는지 이제 틀어졌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보여주게 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조향각 핸들 얼마나 틀었는지 때려 박을 때 일부러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건데 요게 사실 데이터가 있어야지 요게 데이터가 있는 걸 바탕으로 블랙박스가 영상이 있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잘못 조작을 했구나. 제대로 조작을 했구나. 아니면 엔진이 오작동을 했구나.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왜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느냐? 저는 추측을 합니다. 요게 제가 니로를 예전에 자동차를 탔었는데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게 껐다 켜졌다 하면서 뭐가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다른 차들에 대해서도 요거 개발을 일부러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개발을 안 하느냐? 개발이 종료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약간 뺑뺑 돌려 말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이런 거를 개발할 생각이 없다. OBD2가 장착되어서 캔통신에 있는 내용들이 저장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발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요런 블랙박스들이 만들어지는 게 갑자기 중단이 됐던 시점이 다 동일한 시점이에요. 보시면은 OBD2 기록 블랙박스 이렇게 치면은 없어요. 지금은 아예 없어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최근에 새로 하나 나왔었는데 안 나왔어요. 아, 최근에 나온 거는 요 블랙박스가 유일하긴 합니다. 추가로 달아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걸로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아쉽긴 하죠. 여기 보시면은 뭐 커넥티드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요. 사실 아쉬운 거는 뭐가 있냐면은 요거 여기서는 IR로 이제 녹화가 되는 블랙박스가 아니다 보니까 어두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려고 하면 어두운 거를 요걸로 찍어야 되는 건데 이 큰 걸로 찍어야 되는 건데 작은 걸로 찍으면 어두운 게 제대로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다가 조명을 하나 약하게 달아줘 가지고 보일 수 있게 하긴 했는데 음? 이 커넥티드가 아니라 제가 다른 거를 알고 있었는데 제품이 사라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여튼 그 개발됐던 블랙박스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던 시점이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이나비도 개발을 중단을 했고 캠시스는 그 전에 망하면서 그 딱 그거 하면서 개발이 중단이 됐기도 했었고 블랙박스 종류 보시면은 우리 어 아이로드에서도 만든 블랙박스. 아, 여기가 그게 있었구나. 캐천에서 만든 것도 있었고 파인드라이브에서 나온 블랙박스도 그 OBD가 달린 게 있었는데 한꺼번에 이게 종료가 돼 버리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한 번에 이렇게 같은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블랙박스들이 개발이 종료가 됐다? 그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추측이긴 합니다만 요런 거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이제 하면은 우리가 그 OBD나 아니면은 차량 쪽에 연결하기가 까다롭도록 너희들한테 데이터를 제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그 OBD 쪽으로 현대 쪽에다 했었을 때 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아주 예전에 모았던 거라서 없고요. 여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OBD 이렇게 블랙박스를 달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나온 블랙박스로는 이런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4채널 플러스 2채널 여기다가 OBD OBD 기록이 되는 블랙박스를 장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 군데 나오는 블랙박스 빼고 와서는 요게 지금 새 제품들이 없거든요. 요 이 채널이 OBD가 되는 게. 근데 중고로 구하시던가 아니면은 요 새 제품을 장착을 하시던가 하는데 4채널은 왜 필요하느냐? 뭐 사고 날 때 진짜 제대로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착을 하냐? 기존에 있는 블랙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최근에 나온 그 아이나베에서 나온 블랙박스는 이쪽에서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근데 요거를 장착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 일단 이렇게라도 하면은 이쪽에 있는 옆에서 측면으로 이제 달려오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체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장착을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는 블랙박스에는 이제 야간으로 안에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이쪽에 한 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쬐끄만 블랙박스는 주간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서브로 보이는 이 채널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를 이쪽에다 달아줍니다. 이쪽에 아니면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달아줍니다. 그러면은 발도 보이고 핸들도 보이고 계기판도 보이고 그러겠죠? 지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OBD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사실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존하는 블랙박스는 보이지가 않고요. 그럼 블랙박스를 어떤 거를 추천을 하느냐? 제가 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제 돈 재산으로 해가지고 달아놨던 거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지. 저는 금전적으로 받은 게 없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 아이디어를 동원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을 따로 받진 않겠으나, 이거를 가지고 특허권을 제시를 하신다고 하면은 특허권은 제가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특정적으로 하면은 소량의 비용을 딴 데다가 주고 나서도 딴 데서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추가적으로 이 4채널 블랙박스에 GPS가 달린 거는 의미가 없어요. GPS가 달려가지고 속도가 빨리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에 대해서는 바깥의 화면으로 보고도 체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 사실 GPS로 통해서 이제 속도가 얼마나 가는지 체크가 되긴 해야 되겠죠. 4채널 블랙박스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다 하면은 지금 나오는 게 다비오 제품이 있고, 그리고 아이나비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아이나비가 좋기는 한데 이 코덱이 구덱이에요. 이 저장하는 코덱이 구덱이라는 거죠. 용량이 아무리 커도 저장이 많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나비 QXD 메가, 메가로 되어 있는 거 기존에 제가 썼던 거는 메가인데 메가 플러스로 하면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나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새로 나온 게 QXD 메가 플러스라는 4채널 블랙박스가 있고, 기존에 제가 설치를 했던 QXD 메가 4채널이 있는데, 여기는 저장하는 장치에 대해서 코덱이 이제 추가가 안 되어 있어요. 코덱을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영상 코덱에 H265, 264, 263이라고 되어 있죠. 264는 우리가 아주 옛날에 비디오 쓰던 시절에 쓰던 코덱이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26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많이 쓰던 코덱, 지금 휴대폰에서 나올 때 쓰는 코덱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 H265 코덱 같은 경우에는 EVC라고 하는 코덱이긴 한데, 이게 고압축을 해가지고 용량을 증대를 하면서 화질도 좋게 할 수 있는 코덱이다,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할 때 중요한 점은 CPU 성능이 되게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고압축으로 해가지고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풀 때도 많이 풀어야 되고 저장할 때도 많이 이제 전력을 잡아먹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성능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가 때문에 264를 쓰긴 합니다. 저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실은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 단가 싸움 무시할 수가 없죠. 블랙박스 회사에서 너무 그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대체를 하고자 사실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본다나 아니면은 뭐 지네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H265 코덱을 써가지고 똑같은 용량에서 예를 들면은 64기가 64기가 254 코덱 좀 키워볼게요. 요거를 저장을 했었을 때 뭐 이틀 2일 정도 저장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똑같은 걸로 이제 했었을 때 265가 되면은 이게 4에서 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용량을 넣을 수 있는 게 엄청 많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대처를 하려고 하면은 보통 4채널은 있어야 해요. 앞뒤, 1 앞, 2 뒤, 3 시내 무릎 보이기, 무릎, 4 발판, 페달,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요거를 한꺼번에 저장을 하려고 하면 용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264로 하면은 진짜 용량이 터져 나갑니다. 제가 지금 QXD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도 한 일주일, 2주일 그 사이만 저장이 되는 거지 그 이상은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265로, 제가 숫자가 틀렸었네요. 265 코덱으로 넣었으면은 그게 20일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저장하는 거는 뭐 어림도 없이 무조건 저장이 된다는 거죠. 사실
다른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고가 나는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실수한 것도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는 이런 4채널 블랙박스 하나 사시고요. 그리고 4채널 말고서도 이제 두 번째 OBD가 달려있는 이 채널 블랙박스를 달아야 되는데 어이가 없네요. 기존에 아이로드에서 OBD가 저장이 되는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T10 시즌2 블랙박스가 있었는데요. 예, 없어졌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와, 그러면서 와이파이 커넥티드 뭐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세상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저기 이 아이로드에서 최근에 나왔던 T10 여기 보이죠? T10 시즌2 블랙박스를 중고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까 이제 OBD 블랙박스 하면은 제가 나왔던 거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캠시스라는 블랙박스는 구하기 어려울 거고 950 950 요 QXD 950 뷰라는 블랙박스 요거를 중고로 사셔가지고 다루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당황스럽게 됐고요.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죠. 현대자동차가 일부러 이렇게 압박을 줬겠죠. 압박을 주니까 이렇게 안 만드는 거일 겁니다. 중고 이런 거 고장난 거 있으면은 사가지고 고치세요. 아마 고치지 않아줄 것도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고쳐주는 회사들이 있죠. 이런 데 가가지고 고쳐가지고 그 OBD 케이블도 이제 안 팔기는 하는데 어찌어찌 구해가지고 달아서 해야지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급발진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급발진 대처법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번 올리기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영상 말고 나서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급발진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일단은 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고요. 이런 방법 이외에는 사실 불가능한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뭐 좋아요 구독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많이 알려줘가지고 이 영상을 퍼뜨리는 게 목적일 것 같아요. 제 채널이 우선이 아니라 이런 영상들을 이제 이런 진실된 내용들을 담아서 알려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블랙박스를 이런 거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한번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긴 시간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